제 금강도는 이 토끼해입니다만 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토끼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라든가 단점은 너무도 잘 아시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토끼의 하면이 토끼는 미물이고, 그리고 토끼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연약한 동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보면은 자기 방어의 수단이 없는 동물일수록에 상대적으로 지혜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IT나 경쟁 시대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뭐 IT의 기술을 통해서 고승용의 무기도 개발되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거보다는 앞서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토끼해를 토끼라고 하는 자연 동물 모습에 비유하지 마시고, 동물 중에서 토끼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운다고 하는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 이해를 맞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토끼에 관한 말씀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끼는 모든 동물에 비해서 자기 방어 수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이 토끼는 입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토순환자라고 해요. 입술 꼬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없어서 토순환자. 그리고 모든 동물은 암컷을 부르는 소리,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만 토끼는 우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이러한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집에서 기른 닭만 해도 닭이 싸울 때 그 삼식장 같은 발톱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합니다만, 그런데 토끼는 발톱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손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공격을 하고 입으로 물어뜯는데, 그 입으로 물어뜯기 위해서는 송곳니가 양쪽에 날카롭게 있는데 토끼는 송곳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로서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무기수단이 하나도 없는 게 토끼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눈을 토끼가 닮았다고 하지 않고 모든 기록에서는 용이 토끼 눈을 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끼 눈이 용보다도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체구에 비해서 엄청난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는 먼 데까지도 또 백성들의 말까지도 예를 들면은 잘 듣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먼 데까지 잘 살핀다고 하는 이것이 토끼의 특징이기 때문에, 토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자성어로 바로 명목달청이라고 합니다. 밝은 명자, 눈목자, 소모칠자, 타창한당 달자, 그 다음에 들을 청. 그러니까 토끼 이상 잘 듣고 잘 보는 동물이 없죠. 그래서 이율곡 선생이 임진왜란 터지기 이전에 9년 전에 선조대왕에게 바로 육조 광약이라고 하는 그 시대 사항을 끌어가기 위해서, 또 전란을 막기 위해서 그 경연석상에서 말씀하시게 나중에 상소문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명목달청이라고 하는 이 토끼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잘 살피십시오 하는 것을 이렇게 내분들은 아주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 대학신문, 교원신문에서 사자성어를 냈는데, 무슨 사자성어를 내는 거 아니? 원나라 때에 장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하녀라고 하는 그 문학작품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는데, 그 장가부라는 사람은 그 중국의 문인 기록을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사람이면 그걸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사자성어가 있는 거니? 장두 놈이 머리는 감추고 꼬리는 드러내고 있다. 이걸 가지고 사자성어라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이건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해 세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해가 무슨 띠해냐 하는 걸 가지고서 그것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동물의 특장을 이해시키고, 또 하나는 그 토끼해는 토끼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가 미물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말띠해에 태어나면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징크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덕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는 지혜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미물의 개념으로 토끼를 받아들일 필요 없죠. 우리나라 인구가 4,600만이에요. 띠가 2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습니다. 그럼 4,600 나누기 12해면 토끼띠가 지금 몇 명 존재하느냐면 380만이에요. 근변에 나이는 아기 전부 토끼띠예요. 그런데 토끼띠 중에 명사가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안상수 의원이 상도동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했더니 자기 재산 50억 전체를 사약하겠다 하는 이러한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대통령 중에 유일한 토끼띠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띠 중에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이런 금리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폭제를 던진 것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등광 문격사여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토끼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애국지사 한 분이 토끼띠였다 한다면은, 최고 지도자가 토끼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고 영웅으로 꼽히는 분이 안중근이라고 한다면은, 이 토끼띠가 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토끼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많은 전국시대, 중국시대 예화가 있습니다만, 누가 능히 토끼가 구를 경영하는 그 기법을 통해서 나라 지킬 수 있으랴. 여기 지금 석장 대신만 인정하는 그 원문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원신문에서는 장두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타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타조가 없습니다. 타조는 새도 썼습니다만 날지 못하는 새가 타조예요. 근데 몸집이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면 대가리만 쑤셔가고 그 큰 몸집이 보면 그대로 놓을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럼 왜 그것을 장두놈이라고 불렀습니까? 장두놈이를 그렇게 사장으로 제시했느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이유냐 할 것 같으면 2010년에 첫째 천안함 사건 때 숨긴 게 많아가지고 바로 타조의 꼬리 드러나서 했다. 근데 이거 하나 꼬집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대가 한다 해가지고 꼬리 잡혔다는 사대가 지적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영포 사건인가요? 괜히 사찰했다는 거, 그거 감췄다 안 감췄다 했다가 이제 그걸 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산안 국회 날치기 통과라고, 이거 세 개 들었어요. 그럼 이것은 전부가 2010년에 일어났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2011년을 전망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뜻에서 그렇게 꼬집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래를 보려면 우리가 그렇게 천안함을 비롯해서 11월 23일 날 연평도 사건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잘 상황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전문가들의 얘기 많이 듣고 해가지고선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은 토끼처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명복달성이다, 이런 걸 같이 내놨다면 교원신문도 상당히 평가받을 텐데, 그런데 교원신문은 1200명에게 그걸 줘가지고 817명이 동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동의했다는 817명이 원나라 장가구에 도한여 글을 읽어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가 찾아봐도 그분을 못 찾습니다. 저같이 이 중계에 관한 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요만치만 나오지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어렵고 꽂있는데 시원하고 가경성 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하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실망만 안겠다고 하는 점에서 그 교수들의 판단이 너무 과거지향적이었다 하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토끼가 명목달성도 하지만은 이 토끼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자기 굴 주변의 굴은 저 풀을 뜯어먹지 않아요. 반드시 저 먼 데 가서 풀을 뜯어먹고 들어오지 자기 그 서식처에 위장된 자연환경을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다른 동물들은 제 굴 앞에까지 왔는데 뜯어먹기 때문에 쉽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토끼굴에는 반드시 쌍굴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거처하는 굴하고 기상시에 도망가는 굴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바로 전국시대 그 지도자들이 토굴 경영의 원리로 이렇게 전투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그 토끼몰이 해보셨죠? 초등학교 토끼몰이에요. 토끼몰이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니? 그 그물을 산 꼭대기에다 쳐놓고 밑에서부터 몹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토끼가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비탈긴 내려가던 둥글지 뛰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의 특징은 도망가면 위로 도망가네요. 그러니까 이 등고형, 그러니까 이 높은 데 올라가는 도망형 토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끼는 위에다 금을 주고 밑에서 뭐래 토끼 잡지 밑에 해놓고는 토끼 못 잡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그 토끼의 앞다리가 짧아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지혜를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미사일도 무섭고 뭐 여러 가지 다 무서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군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소 보완 전략이 우선돼야 되죠. 우리의 약한 게 뭐냐 이걸 먼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을 칠 때는 뭐냐 하면은 그 강점을 통해서 그 강점 속엔 반드시 약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100개가 다 강점은 아닙니다. 그래 강중약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끼가 잘 달아나는 것이 강점이고 위로 달아나는 게. 근데 그 강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 밑으로 못 달아난다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앞에 짧아가지고. 그래서 위에 금을 주면 반드시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대할 적에도 전략적인 면에서 강쪽만 볼 것이 아니라 강중약이 뭐냐 하는 걸 봐가지고 토끼몰이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초하루가 되면은 시 한 구절을 꼭 전달하는데 전통적으로 쓰는 시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천중세월 인명수라 하늘에는 2010년이 2011년 됐다고 하는 세월이 하나 더 하는데 사람에게는 나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오냐면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 바로 충광선도 드립니다. 이제 설이 되면 그때부터 양기시생이라 해가지고 봄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봄빛이라 그래요. 그래 봄빛은 먼저 길한 사람 집을 먼저 찾아준다.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사회 위해서, 가정 위해서, 일 위해서 많은 착한 일하는 분들을 먼저 찾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전부 기린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전부 기린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그 따뜻한 봄빛이 먼저 찾아올 것이고 봄빛 속에는 무한한 행운이 함께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